잘 사는 부부의 핵심 습관이라는 큰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소재가 제목 그대로인데요. 다름을 수용하고 활용한다. 다름,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받은 이메일을 그냥 프린트해 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이 목사님, 오빠한테 주일 예배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오빠가 놀러가서 아마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 부부 설교 끝날 때까지는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중력하고 처음엔 저희가 참 많이 비슷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른 거 있죠.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처럼 이렇게 정말 판이하게 다른지. 그래도 점점 맞춰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목사님 해주신 얘기도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등등 실질적인 일들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결혼해서 살기만 하면 다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같이 교제하고 살다 보니까 이상한 인간이라 이거죠. 아주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요하고 하는. 왜 동질이 아닌데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 이것도 부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어 단어 가운데 opposite attraction이라는 말 아시죠? 주로 연애할 때는 그런데요. 자기가 아닌 어떤 이질감을 상대에게서 발견하면 그것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돼서 나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고요한 가운데 오늘 되어질 일들을 잘 계획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산책하고 커피 먹은 다음에 아침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직장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10시 이후에 막 반짝반짝하는 올빼미예요.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1시까지 심지어는 밤을 새고 새벽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야밤에 온타리오 호수에 가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면서 야,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랑은 상반되는 사람한테 무한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 막 돈을 막 헛수를 막 쓰고 그냥 대학교 다닐 때도 막 그냥 엉터리 살아가지고서는 졸업하고 보니까 정부에 빚진 게 3만 불인데 이 형제를 봤더니 빚지기는커녕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조금 통장이 3개. 이 사람이랑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opposite attraction.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좀 카드 이렇게 좀 썼더니 당신 이리 와봐. 가계부 보자. 가계부가 뭔데요? 나는 가계부도 앉아. 가계부 쓰는 거 가르쳐줘. 그다음에 감가상각, 재산 목록서, 상상도 못하던 30년 동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분야에서 막 압박받기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서로 다름이 어트랙트가 됐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다름이 아픔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름 때문에 큰 사고 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 아시죠? 데카르트. 이성주의 철학의 시조죠. 1700년대 사람인데 불란서 사람인데 소위 이제 전 세계가 막 이성주의에 치달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회의하자. 모든 것을 다 의심한 다음에 정말 확실한 거에 근거해서 철학과 진리를 세워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소위 다우팅, 의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철학을 다시 시작한 사람인데요. methodology, discourse and methodology라는 책에서 그 유명한 말 하죠. 코기또 에구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뭐 그런 유명한 말 한 사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54세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은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원래 야행성이에요. 예,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침대에 늦게 들어가고 일어날 때쯤이면 한 11시쯤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글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한 낮 12시가 돼야 이제 자기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누가 사랑에 빠졌냐면 크리스티나라는 스웨덴의 공주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새벽형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는 새벽 5시에 깨가지고 명상한 다음에 그 아침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카르트가 가정교사처럼 돼가지고 이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가리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12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몸 씻고 치장하고 새벽 6시에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누모니아 걸렸어요. 누모니아.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랑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요절한 케이스죠. 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다른 사람과의 만남, 나와 동질이 아닌 사람과의 결합,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우린 다른가? 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오늘 성경의 창세기에 소개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세상을 보시고 우주를 보시고 좋게 생겼어요. So good,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독청하는, 아담이 혼자 있는 거는 보시고 It's not good. 그래서 이 온전함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배필을 만드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입니다. 헬퍼. 헬라어에 보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도움을 주는 거, 호위하는 사람, 옆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혹은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더함이라는 게 있어요.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부족한 게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하와라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걸 보충하기 위한 헬퍼, 배필, 에제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름을 보고 아담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처럼 우락부락하게 근육이 있고 사냥꾼같이 생기지 않고 뭔가 선이 부드럽고 가슴도 나오고 허리 부분도 부드러운 자기와 다른 한 인생을 보면서 opposite attraction,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감성을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름을 만들어 나가신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를 제가 주보 2면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부부의 핵심 습관, 다름을 수용하고 활용한다. 다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형성해 나가시는가,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자란 가정의 문화예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20년, 25년, 30년 엄청난 생활을 내 배우자와는 상관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는, 그 문화가 주는 영향이 있어요. 저는 7명 되는 식구와 한국에서 18년 동안 살았던 그 과거 경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자기가 살았던 가정에서 받는 영향이 있고, 두 다른 가정 문화가 이렇게, 그래서 결혼해서 첫날 밤에 부부가 이렇게 누우면 25년, 27년